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만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뚱블리 정상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꼭 알아야 하는 뉴스 말인데 꼭 네. 알아야만 하는 뉴스로 버벅거렸네요. 네, 저는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네, 이게 세계적인 방송이 되다 보니까 네네. 제가 긴장되네요. 역시 우리 최일구 앵디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늘 침착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지. 자, 오늘 청취자분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도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유튜브는 무료입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와 주셔서 또 의견 남겨주시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상 기자 첫 번째 아이템은 뭡니까? 네, 첫 번째는 안철수 총리도 철수입니다. 총리 안 하겠다는 건가요? 네,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윤석열 정부 내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좋은 그림의 방향을 그리겠다라고는 했는데 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선인의 부담을 더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고요. 네. 이 안철수 위원장은 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서 이 같은 의사를 미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을 대신할 총리 후보를 추천했느냐 이런 질문이 기자들에게서 나왔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이 국정 운영에 맞는 좋은 분을 찾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거절만 하지 않았다면 거의 될 뻔도 했던 겁니까?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네. 관련해서 고민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안철수 위원장의 의중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좀 이제 발표가 좀 미뤄지고 있었다. 이런 보도도 함께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자, 총리직에서는 철수하면 당권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건가요? 관련해서 이 기자회견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단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재보궐선거와 올해 대선까지 치르면서 이렇게 계속 달려왔고 좀 이 당에 좀 공헌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본인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안철수 위원장의 입장이었고요. 당권 도전에 대해서도 그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내년까지다라며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고요. 이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총리도 아니고 당권도 아니고 지방선거도 아니고 그렇군요. 어쨌든 당으로 돌아가면 역할은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합당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점에서 주목된 발언이 있는데요. 네. 그 안철수 위원장이 했던 말은 이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데 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공헌할 바가 많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공동 정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이 자격이 있고 또 깨끗하고 능력 있는 이 장관 후보들을 열심히 추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추천을 하기는 하네요. 네, 추천은 후보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합당은 그나저나 잘 돼가고 있는 언제 되는 겁니까? 합당은? 이 합당이 지난 24일에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 당대당 대표 자격으로 만나서 네.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큰 틀의 합의는 있었습니다. 일단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여기에 이제 3+3의 이제 실무협상단을 구성해서 합당 논의를 한다라는 계획이었는데 3+3이라는 것은 세 사람씩 나와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세 사람, 국민의당에서 세 사람 이렇게 실무협상단을 꾸리겠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실무협상단이 꾸려져서 이제 합당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일주일 정도가 그 이후로 지났는데 네. 특별히 진전된 부분이 있는지는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음. 다만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당에 관한 일은 당 구성원들에게 맡겼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현재 합당 2차 협상에 들어가 있고 양측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 건지 느껴서 그런 건지 네. 정상근 기자가 최일구 앵커랑 할 때보다는 더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앵커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뭐 네. 저는 현재 권력에 따르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네, 권력이 중요하네요. 그런데 합당이 되더라도 제가 이게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또 만만치 않은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랑 사이가 괜찮을까요? 이 이준석 대표가 이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뭐 거의 이제 그 조롱과 가까운 좀 그런 행동을 했었기 거의 뭐 때문에 내동댕이 쳤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이 과연 이제 한 당이라는 공간 안에 공존할 수 있을지 여부에 지금 큰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두 사람 모두 이 갈등으로 비치는 것은 피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안철수 위원장도 오늘 그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국민의힘 당권이 이준석 대표에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이 안철수 대표가 합당 이후 이 당에서 역할을 한다면 이 당연히 환영한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좀 이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이 선대위원장 역할을 기대한다면,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하고 싶다면 이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당에 일찍 복귀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대위원장은 당과 일체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당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이 선거를 지휘할 수 있는데 네. 이 안철수 대표가 여러 정당을 옮겨 다녔지만 이 국민의힘과의 인연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는 곧 이 선거에서는 이 주도적 역할을 맡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그러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 철수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는 겁니까? 현재 그 거론되는 후보군은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있고요. 그리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네. 그리고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이제 총리 후보에 대한 이제 힌트를 몇 가지 주었는데, 네. 이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경제 원팀을 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경제인보다는 경제 관료 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쪽에 이제 특화된 좀 그런 총리 후보를 물색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런 점에서 특히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이 전북 전주 출신인데다가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두루 요직을 걸쳤던 만큼 이 민주당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포석이 있고요. 네. 그리고 2007년에 이미 총리 후보자로 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를 했던 만큼 이 검증에 대한 부담이 적다라는 점도 지금 인수위 쪽에서는 장점으로 꼽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한덕수 전 총리도 지난 2월 10일 그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 재경 전북 도민의 신년 인사회에서 또 한 테이블에 앉아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무총리를 두 번 하는 거네요. 만약에 총리 후보자로 인준이 되면 그렇게 되겠죠. 인준까지 되면 자 윤석열 당선인이 총리 후보들을 잇따라 만났다고 그러는데 자 다 우리 흔히 듣는 그런 정보 말고 콕 집어서 될 만한 사람이 정상훈 기자가 볼 땐 누구일 것 같아요? 글쎄요, 현재로서는 이 한덕수 전 총리가 굉장히 좀 유력하게 부상하긴 하는데 이게 원래 이 다른 분들 이름을 좀 거론하면은 이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네. 또 이제 권영세 이 인수위 부위원장 등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마침 또 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 김한길 위원장하고 권영세 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을 만났는데 배석자 없이 독대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안철수 위원장은 이 독대에서 총리직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이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총리보다는 이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인선 문제하고 또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눈 것으로 좀 전해졌고요. 네. 그리고 권영세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당선인을 만난 직후에 그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네. 거기 뭐라고 했냐면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는데, 정 기자님, 네. 저는 괜찮은데 네. 바깥에 그 김경래 부장이 너무 길다 그러네 설명이. 또 길더 갑니까? 또? 네네.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몇 명을 더 부르시든지. 네. 제가 듣기에는 내용이 너무 좋은데 네. 정말 사사건건 다 트집이네. 아니 저만 불러놓고 저보고 말이 많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방송에서. TV에서는 뭐 조직 개편이 없나 모르겠어요. 네. 정말 짜증 나서요. 네. 자, 두 번째 아이템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 자, 네. 두 번째 아이템 뭡니까? 집무실 이전은 불투명입니다. 언제 옮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진짜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정말 이게 세계 8대 미스테리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전 비용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네, 이 지난 월요일에 그 윤석열 당선인과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고 여기서 네. 이제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협조를 하겠다 음.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국무회의에서 이 집무실 이전 예비비가 처리가 될지 이것이 굉장히 좀 주목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것은 그 음. 예산을 이게 정확한 계획을 가져오면 이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장 뭐 정확히 얼마가 들지 또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또 여기에 또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돈을 쓰는지 이 계획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이제 예비비 승인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으로 또 한편으로는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면밀히가 상당히 또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첫날 그 용산 집무실에서 들어가서 이제 업무를 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있습니다. 5월 10일 날 용산 집무실이 아니면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되나요? 인수위원회는 이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미 들어갔잖아요. 네, 해동하러 들어갔잖아요. 거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가긴 했는데 직무를 위해서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네. 게 입장이고요. 용산으로 갈 수 없으면은 그때까지는 이제 통이동에서 직무를 보겠다라는 입장을 아직 바꾸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 서초동 집에서 통이동의 인수위 사무실까지. 그 교통 혼잡이 말도 아닐 텐데. 그렇죠. 근데 뭐 이 통이동 집무실에 이제 그 야전 침대라고 하죠. 이 네. 간이 침대를 놓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거기서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씻기도 하고 또 옷도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서초동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윤석열 있을 당선인이 것으로 최고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야전 침대로 안 돼. 저도 야전 침대 써봤는데 부러져요. 네. 네. 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집무실 이전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제는 이 집무실 이전에 대한 이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이 국민적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그 인수위에서 이 구체적인 소요 예산 그리고 제도화 방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협조는 한다는 또 협력하겠다는 태도는 박 원내대표가 비친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준기님께서 배 소장님 추임새 너무 넣지 말아요. 흐름 끊겨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추임새가 추하네요. 네, 자제하고 반성하겠습니다. 네. 김경래 PD를 아시는 분은 아니시죠? 네. 자, 문체부 산하기관이 청와대 개방으로 연 2천억 원의 효과가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네요. 네,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분과에서 그제 이 문체부 산하의 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차기 정부에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면 그 연간 최소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추산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2천억 원의 내역을 보면 그 청와대를 개방하면은 그 인근의 상권이 활기를 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1,49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560억에 달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인수위는 이 분석은 이 보수적인 추정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은 빼고 분석한 결과다. 그러니까 더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좀 황당하다라는 분위기인데요. 왜요? 네, 일단 이 정확히 2천억 원이 어디서 기인한 추산 금액인지. 아니 그리고 이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데 언제 준비를 한 거예요? 네, 뭐 그것도 이래저래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어제 이제 황희 문체부 장관이 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는데 인수위로부터 이 추산치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네. 또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경복궁을 관람하는 관광객 수에서 좀 추정을 한 것 같다. 좀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복궁 보고서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경복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청와대도 같이 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이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러면 이 경복궁에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인근 상권을 이용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추가로 이제 1,400억 원이 넘는 효과가 더 날 거라는 것은 무슨 근거냐 좀 이렇게 따져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회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를 선언했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네.
앞으로 이제 5월 달부터는 여당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누가 거론됩니까? 콕 집어서 누구? 콕 집어서 누구? 네. 콕 집어서 누구가 거론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누굽니까? 지금 현재 거론되는 분은 이제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4선의 이제 그 3선의 이제 김태흠 의원도 이 원내대표의 또 다른 후보로 좀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뭐 윤상현 의원도 거론되고 있고 또 김도읍, 박대출, 윤재옥 의원 등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뭡니까? 네, 민주당은 2심 잡기입니다. 2심 전심. 네, 이 전심은 2심은 없고요. 누굽니까? 2심은 이제 이재명 상임 고문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상임 고문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식으로 등판할 것이다. 이런 또 예상도 나오네요. 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재명 상임 고문이 이 지방 선거를 위해서 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떠한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상임 고문의 역할은 이 지방선거 지원 유세는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네. 또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그 이재명 상임 고문이 직접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출은 아닐 것이다. 네, 직접 출마요. 윤호중 위원장은 지금 대선 끝난 지가 3주 지났는데 이 후보로 출전하는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하. 그런데 일부 보도에는 이재명 고문이 서울에는 송영길, 경기도에는 김동연을 좀 추천했다 비대위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설득력 있는 근거 있는 내용입니까? 이 헤럴드 경제의 보도인데요. 네. 그 이재명 그 상임 고문이 이 대선이 끝나고 일주일 만에 이 민주당 비대위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송영길 서울시장, 이 김동연 경기지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네. 이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 그리고 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경기지사 출마설 역시 그 이재명 상임 고문의 역할이 컸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하지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정상 기자가 전화를 좀 해서 취재를 좀 할 수도 있잖아요. 이재명 상임 고문에게 네. 그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자, 송영길 전 대표 차출설이 나오는데 본인도 생각이 없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이 송영길 대표가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금 이제 그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전국 4차를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두문분출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SNS는 재개를 했습니다. SNS는 재개를 했고, 그리고 그 어제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제 송영길 대표를 찾아가서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를 권유하는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의원들이 전했던 얘기는 송영길 전 대표가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고 있더라. 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에 굉장히 좀 부동산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서울시장 출마의 신호가 아니냐 좀 이런 분석도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최종적으로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맞붙게 되는 건데 뭐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 선거는 정말 하루 뒤를 모르는 거여 가지고요. 답변 준비가 안 됐나요? 전혀 안 돼 있죠. 그 얘기는요. 자, 김정수 여사 의상 관련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어제 입장을 밝혔죠. 네,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를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 뭐 이런 주장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청와대의 답변은 이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는 김정숙 여사가 사비로 결제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뭐 국방이나 외교 안보 등 좀 그 기밀과 관련돼서 쓰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특활비를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빌미로 지금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가 또 화제가 됐었는데 그 브로치가 이제 2억 원이 넘는 제품이다. 뭐 진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뭐 C사의 이제 명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 청와대에서는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으로부터는 이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를 공개를 하라라는 거고요. 이 특활비를 공개하라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청와대가 이제 항소를 해서 이제 특활비가 공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특활비를 공개하면 간단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에서 이 사비로 옷값을 부담했다라고 네. 했지만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고 또 외교 활동을 위해서 최소한의 의전 비용을 지원했다라고 했지만 그 내역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며 좀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평. 네, 대권에 이어 총리직에서도 철수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보내는 한마디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음악 깔아주세요. 3, 2, 1. 대선 완주합니다. 직진합니다. 총리, 당권, 지방선거 다 아닙니다. 모든 관직을 사탈하고 공고파직하노라. 네. 아니 제1구 앵커 자가격리에 대해서 기꺼이 대타 진행하면 뭐합니까? 네. 환호성도 한다고. 홀대가 자,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다음은 정상근 기자입니다. 3, 2, 1. 철수하지 않고 하실 일은 무엇인가요? 네, 정말 이게 오늘 최선을 천 다했는데요. PD까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천 PD도 꼭 네. 이름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쇼미더 뉴스.